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또 모셔야 되겠네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 이사님과 함께 어제 뭐 파월 얘기도 좀 있었고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조금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네.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어제 나스닥 1% 반등했는데요. 네.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끝난 그저께 시장에서 윗꼬리를 달고 매물 맞으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거 정도를 회복하는 다시 돌렸네요. 네, 다시 돌렸습니다. 네. 그래서 괜찮은 흐름이 좀 나타난 거죠. 근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침에 시작하면서 세계은행에서 세계 경제 전망 굉장히 낮췄죠. 그래서 버펀조로 좀 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연설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후 들면서 그리고 장 막판에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고가로 끝나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중간에 제가 빨간 것을 표시를 했는데 네.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계속 이어갔거든요. 아까 공 기자님이 자세히 설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하고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경계 심리가 발동한 상황 속에서 확인 후에 상승했다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좀 가지고 있다. 서로 동상이몽인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 변동성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시장은 그냥 반등을 했고요. 아마도 이제 CPI 기대감이 유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일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금요일 날 알 수 있겠죠. 이거 확인 후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관심을 좀 많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6.5, 6.6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높냐 낮냐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어제는 이제 테슬라는 약밥 정도 있었고요. 아마존이 좀 2.8% 올라서 시장을 좀 견인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9%, MBI가 1.86%로 나스닥 바이오테크는 어제 하락한 부분을 더 만회하는 반등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큰 특징은 없었고요. 어제 윗꼬리 부분 보고 내려온 부분들을 그냥 만회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매파적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걸 극복하더라.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혼조였습니다. 어제 혼조가 나타난 것은 미국이 이제 윗꼬리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이런 건 이제 좋지 않은 것이니까 그리고 그 전날 우리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매물이 나왔어요. 약법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주 큰 폭으로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매수 유입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여전히 하루 종일 그냥 보합권에서 등락을 지속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코스피는 전 기관이 소폭이지만 전부 다 매수를 했고요. 네. 코스닥은 전 기관이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외국인들 매도가 좀 눈에 띄는데요. 외국인들 매도를 제가 해석해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들이 지난 연말에 알고리즘 매수합니다. 개인들이 매도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드렸어요. 외국인들의 코스닥에 있는 거래는요. 거의 대부분 알고리즘 거래예요. 그래서 밑에서 사서 올라오면 매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매수한 물량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지금 눈에 굉장히 많이 띄고요. 네. 어제 보시면 개별 종목에 특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의 매도가 있었던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외국인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알고리즘 매도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규 숏 포지션들이 좀 눈에 띕니다. 숏 포지션들이 좀 알고리즘에 관련된 매매 중에는 공매도도 꽤 개입이 될 그렇죠. 수 있죠. 예. 공매도도 알고리즘으로 나오니까. 어쨌든 차익거래 같은 것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고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숏 포지션으로 구축하거나 공매도가 나온다는 것을 왜 알 수 있냐? 업틱 룰 때문에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업틱 룰에 의해서 매도 1호가에 매도 잔고가 계속 쌓이는 게 따라가면서 그 가격을 따라가면서 계속 움직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명확하게 좀 알 수 있고요. 딱 보면 아는군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이게 매도 포지션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숏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좀 약한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그때 있고요. 거래가 딱 되는 그 가격에 바로 한 틱 위에 예. 막 쌓이는군요. 네, 계속 매도가 따라가면서. 예, 따라가면서 계속 바뀌면서 쌓입니다. 그래서 알 수 고가를 못 먹으니까. 예.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매매도 좀 알 수 있어요. 들어올 때 그 체결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오늘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으니까요. 네. 외국인들의 알고리즘 규모, 매매 규모가 과거에 한 3, 4년 전만 해도 1조 정도 규모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한 3조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3조 이상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시장에 이제 교란시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일부 종목에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나라 시장을 사는 거예요. 네.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아주 시가총액이 2천억, 3천억짜리를 뭐 집중적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뭐 그렇게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저기 유럽이나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가 우리나라가 와요. 그래서 기업 탐방을 합니다. 기업 탐방 해가지고 한 번은 오면은 몇 군데 할 수 있냐면 한 10군데 이내뿐이 못해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서 의사결정하고 사기 시작하면 그러면 지분 한 5%까지 사요. 그런 종목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 나머지들은 거의 대부분 시장 단기 거래에 매매죠.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그렇죠. 해야 됩니다. 예. 자, 아무튼 지수는 혼조 상태였는데요. 어제 오랜만에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에너솔루션과 삼성 SDI가 오르면서 소부장들이 같이 올랐고요. 원자력 관련주들이 좀 테마를 이루면서 올랐고요. 어제 제일 강했던 쪽은 로봇입니다. 로봇. 로봇은 정말 가장 강하게 올랐습니다. 작년 중반기부터 계속 네, 중하반기부터 계속 삼성전자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올해 돼서 또 이제 네. CES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약화되었다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시장은 왜 이게 약화됐냐면 기준금리 현재 4.5% 추가 인상이 제한적이지 않냐. 지금 연준에서 얘기하는 매파적 발언으로 보더라도 5.25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한적이지 않겠냐. 그 사이에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된다든지 경기도라가 심화되면 연준 니네는 어떻게 이게 강하게 올릴 수 있겠냐. 시장은 이제 그렇게 많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결국 시장과 연준 전망 사이에 이게 기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이 일방향으로 가지는 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낙폭과대인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또 쇼커버도 있어요. 근데 상승하면 또 대기 매물이 있으니까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사람 심리를 쫙 보면은 어제 제롬 파월이 그런 얘기 했잖아. 아, 우린 인기 없는 정책을 원래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심리 상태는 예. 아, 야, 흔들리는구나. 네, 맞습니다. 예. 통상 그렇거든. 예. 특히 나이 든 중년 남성들은 맞습니다. 마음이 좀 예, 예. 아, 내가 욕 먹고 막 이런 게 막 예.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맞습니다. 예. 약간 내가 보니까 지금 어제 그런 시장이 심리 예, 상태.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 그렇게 분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런데 야 나 어쩔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예. 이러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거 약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아, 그 이제 중년 남성들의 또 공격받을 아니, 때 뭐- 특징이에요. 중년 남성을 너무 이렇게 비하하거나 일반화하려는 의도는 아닌데 네. 공감이 있다니 공감. 예? 보니까 감이 오시는군요. 외로워 아, 파울 외로워요. 많이 외로워. 아, 그렇겠죠. 지금 상황은요. 예, 외국인들이 반도체 매수로 지수를 견인하고 있고요. 국내 기관들은 여기 같이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국내 기관들의 흐름을 잘 보시면 낙폭과대 중대형주를 매수합니다. 네. 아마 수익률 제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사서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것도 팔고 이렇게 국내 기관들이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실적 시즌 이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이는데 최초 시장의 흐름은요. 반등할 땐 동행하면서 반등합니다. 근데 반등 후에는 다 각자 따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결국 실적에 따라서 종목은 따로 간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략을 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이걸 삭제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네. 빼고 어저께 거예요. 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도는 저희 뭐 넘어가요. 예, 주요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중국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 그걸 요걸 말씀드릴게요. 네. 4번 뉴스부터 말씀드릴게요. 구리 가격이 6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저 7월부터 반등 시작해서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게 중국 때문인 걸로 보여져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또 오. 아침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려왔는데요. 2020년서부터 2020년 외주에 3, 4월부터요. 3월 16일이 저점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2021년 보시면 1, 2월까지 봄까지 올랐죠.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대세 상승하는 시기잖아요. 대상승이죠. 시장이.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2022년 1월서부터 폭락했죠. 이거 우리 시장 폭락하던 시기잖아요. 네. 미국에. 근데 이게 7월서부터 그러네요. 이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논하고 뭐 시스템 위기가 논하는 거랑 굉장히 사뭇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은 얘를 가지고 과거에 또 그랬고 앞으로도 이럴 뭐 지금이 맞나 안 맞나를 떠나서 이 구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구리 가격은 7월을 저점으로 해서 약간 그 단기적인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리 가격이 오른 이면에는
중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예.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이 급하다. 올해 역대급 특별채를 특수목적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발행 검토를 하고 있다. 외신발 연합뉴스에 나왔는데요. 이전에 최고 기록이 3.75조 위안이었는데 이번에 예. 3.78조 위안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지금 경기 부양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도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이 빅테크 개혁 마무리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관련된 정부 당국자의 얘기입니다. 예. 14개 플랫폼 기업의 구조 조정이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음. 향후 빅테크 감독은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갈 것. 당국은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 위에 지원할 것.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블룸버그 통신 발은 텐센트 산하의 위닥터라는 게 있어요. 바이오 헬스케어. 뭐라고 그러죠? 원격 진료하는 회사인데요. 이거 IPO 재추진한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엔트그룹 굉장히 공격했잖아요. 엔트그룹의 소비자 금융에 있는 자본 증액과 지분 구조 조정안이 승인됐고요. 네. 그리고 알리바바가 항저우시와 포괄적 전략협정서 서명했다는 뉴스가 네.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어허. 그래서 중국은 뭔가 지금 변화를 지금 하고 있고 시장 월가는 이런 데 계속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도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에 중국 100대 부동산 기업의 자금 조달 규모가 1,018억 위안인데요. 전월 대비 84% 증가한 거고 전년 동월 대비 33%나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다음 3번 누수는 아까 공기자님이 주셨으니까 비자 발급 중단한 건 이거 넘어가고요. 이런 것들의 기대감이 이게 구립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요 얘기를 하면은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중국을 사야 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럼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잠깐 뭐 팁을 드리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중국이 고성장으로 가는 거는 이제 끝나지 않았냐. 네. 이제 고점 피크아웃을 한 게 아니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제조업의 고성장을 했죠. 네. 2014부터 15년까지 내수 소비 강화를 하면서 또 고성장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런 고성장이 이제 꺾이는 게 아니냐 중국은. 그리고 뭐 사실 인구도 감소를 좀 하고 있는 인도가 1위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이 과거에 고성장을 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우리 시장을 끌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뭐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냐면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하는 섹터, 산업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산업에 연계된 우리나라의 산업의 주식들은 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주가가. 정책 관련주. 예. 그래서 이 정책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돈이 쓰임이 있는가가 네. 보는 것이 중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략을 짤 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뉴스인데 다섯 번째 뉴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의구심도 있지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금융위에서 2023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자사주제도 개선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금융위 그 실무자가 한 얘기입니다. 미국은 자사주를 매입하면 대부분 소각한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대주주 지배력 강화에 사용된다. 네. 또는 일정 기간 후에는 오히려 그냥 다시 팔아요, 그걸. 그래서 매물 출회해서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저런 뉴스 볼 때 사실 일만의 보람을 좀 느끼거든요. 예, 지속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사주 매입하면 뭐하냐 소각을 해야지 계속 얘기했죠. 그렇죠.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검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무화까지 될까요? 의무화는 예, 그렇게까지는 저도 아니 안 하겠지 그러면 저거는 네.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는 말은 없어지고 네. 자사주 소각이라는 말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매입은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소각은 주중 환원이니까 네. 자사주인데 매입과 소각은 다른 개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건 맞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아니 그 의무화를 한다는 게 그러면 아예 살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자사주를 아니 그러니까 소각 주주 환원 정책으로 쓰라는 거죠. 예. 아예 매입 자체를 네, 대주주 지배력 강화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는 겁니다. 그 인적 분할할 때 네. 자사주에 대해서는 신주 배당 금지하지 마라. 이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로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거예요. 거죠. 이게 이 얘기가. 근데 이거 지금 검토한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뭐 한간에서는 투자자 보호는 있지만 기업에는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국내 자사주 매입 후 소각 기업이 2.3%뿐이 안 된대요.
정말 작죠. 그래서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길로 가야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사실은. 근데 일단 두고 는 봐야겠습니다. 올해 업무 계획에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뜨문뜨문 나오지만 일단은 방향은 잡고 있어요. 네. 금융위 이게 정책 같은 거 보면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주주 권리를 좀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방송하고 그러면 우리 3프로에서 방송하면서 두 분도 그렇고 뭐 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뭐 얘기들 많이 해달라. 가끔 보면 저도 댓글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방송을 하면요. 연락 많이 옵니다. 감독원이나 저도 금융위에서도 전화 받은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냐. 아니, 네,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 뉴스는 지금 시황과 연관되어 있어서 잠깐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지금 지수 추종 ETF에 돈이 집중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수 채권형 추종 ETF 하고요. 왜 그러냐? 시장이 1년 이상 대세 하락했잖아요. 투자들 굉장히 많이 지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이 유입되는 펀드 중에 거의 대부분이 5개 이상이라고 하는데 ETF에 지수 추종 ETF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들으시겠죠? 이게 여기에 돈이 집중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겠죠. 사죠. 네, 대형주로 움직이겠죠. 중소형주는 이 기간 동안은 상당 부분 또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겠죠. 네. 돈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니까 이런 흐름들은 좀 그렇지.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ETF 관련해서는 또 저희가 화요일 저녁마다 또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어떤 ETF들이 나오고 어떤 ETF들이 네. 또 각광받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저희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에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